당신이 원하던 소식? 당원소. 나이가 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70세 생일을 혼자 맞이한 박정호 씨. 아내는 떠났고 아들은 멀리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그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길. 나이가 들어 스스로 돌볼 수 없게 되면 요양원이 유일한 선택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질문에 도전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당원소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의 영상들을 꾸준히 제공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재밌게 감상해주세요. 70세에 시작된 그의 새로운 인생 이막. 요양원에 가기 전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죠. 실버하우스 메이트, 노인 공동체, 그리고 자기 주도적 노후 생활. 오늘 이 영상이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일부 두려움의 그림자. 박정호는 자신의 70번째 생일을 홀로 보내고 있었다. 아내 미숙은 3년 전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아들 민수는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정호의 거실 벽에는 젊은 시절부터 모아온 수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미숙과의 결혼식, 민수의 첫 생일, 가족 여행. 이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그에게 위안보다는 외로움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빛은 그의 텅 빈 침대 반쪽을 밝히고 있었다. 정호는 천천히 일어나 아내의 자리를 쓰다듬었다. 미숙이 없는 3년은 그에게 영원과도 같았다. 때로는 부엌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가끔은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치기도 했다. 오늘이 내 생일이야, 여보. 정호는 미숙의 사진을 향해 말했다. 70세라.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로 약속했던 나이인데. 그는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예전에는 미숙이 그의 생일마다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었다. 정성껏 만든 미역국과 밥, 그리고 정우가 좋아하는 반찬들. 하지만 오늘은 냉장고에 있는 김치와 어제 남은 밥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했다. 최근 들어 정우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가끔은 약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요리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했다. 오른손에 남은 붉은 흉터가 그 사실을 상기시켰다. 식사를 마친 후 정호는 전화기를 들었다. 아들 민수가 생일 축하 전화를 할 시간이었다. 미국과 한국의 시차 때문에 민수는 항상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전화를 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의 밝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배경에서는 손자 준호의 웃음소리도 들렸다. 고마워, 민수야. 준호도 잘 지내니? 네,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영상통화로 바꿀까요? 잠시 후 정호는 손자의 밝은 얼굴을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준호는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정호를 닮아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준호가 화면에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낚시하는 모습이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준호와 함께 낚시를 갔던 날을 떠올렸다. 그것은 미숙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가족 여행이었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준호야. 할아버지가 아주 자랑스러워. 통화가 끝나고 정호는 다시 고요한 집에 혼자 남겨졌다. 민수는 매주 영상통화를 했지만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요양원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고 또래분들과 시간도 보내실 수 있잖아요. 정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요양원. 그곳은 자신이 항상 두려워했던 곳이었다. 친구 몇 명이 요양원에 들어간 후 몇 달 만에 생기를 잃고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다. 특히 평생 친구였던 정재민은 요양원에 간 지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항상 웃음이 넘치던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아직은 괜찮아. 내가 충분히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나 정호 스스로도 자신의 말이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 전에는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려 이웃이 냄새를 맡고 달려와 불을 꺼준 적도 있었다. 또 한 번은 약을 2번 복용하여 어지럼증으로 하루 종일 누워있기도 했다. 그날 오후 정호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겼다. 공원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깨달았다.
미숙이 떠난 후 그는 점점 외부 활동을 줄이고 집에만 머물렀다. 예전에 함께 바둑을 두던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호는 우연히 옛 제자 윤서진을 만났다. 정호는 은퇴하기 전 고등학교 수학교사였고 서진은 그의 제자 중 한 명이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서진은 이제 40대 중반의 여성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정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인사했다. 아, 서진아.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는 잘 지내요. 이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죠.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진은 정호에게 자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정호는 오랜만에 자신의 인생에 의미 있었다는 것을 느꼈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학교에 오셔서 특강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정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한 것은 10년도 더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서진의 진심 어린 요청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생각해 볼게. 언제 시간이 되니?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서진이를 만났어. 그 애가 나를 보자마자 달려오더라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다. 그러나 그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이것은 그에게 또 하나의 경고 신호였다. 민수가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직접 만났을 때 그는 더욱 걱정하게 되었다. 집은 예전보다 훨씬 지저분했고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며칠 동안 면도도 하지 않은 듯 했다. 아버지, 제가 좋은 요양원을 몇 군데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정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일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하는 걸까? 2부 뜻밖의 만남. 요양원 견학 첫날, 정호와 민수는 평화의 집이라는 요양원을 방문했다. 건물은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직원들은 친절했다. 그러나 정호는 그곳에 사는 노인들의 공허한 눈빛을 보며 자신의 미래가 그려졌다. 자신도 곧 저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폭도를 걷다가 정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 노인은 마치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다. 정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식당을 보여드릴게요. 민수가 불렀지만 정호는 여전히 그 노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둘째 날 그들은 골든 에이지라는 고급 요양시설을 방문했다. 이곳은 마치 호텔 같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수영장, 도서관, 영화관, 심지어 작은 정원까지 있었다. 그러나 정호는 이곳에서도 어떤 진정한 생명력을 느끼지 못했다.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인공적으로 느껴졌다. 이곳은 어떠세요, 아버지? 시설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정호는 망설였다. 좋아 보이긴 하지만 뭔가 진짜 같지 않아.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마치 인형 같아. 모두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활동을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니야. 셋째 요양원 햇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정호는 로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그의 연주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는 그의 손가락은 주름져 있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고 정확했다. 정호는 무의식적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정말 아름답게 치시네요. 피아노를 치던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정호가 본 다른 요양원 거주자들과는 달랐다. 생기 있고 지혜로움이 깃든 눈빛이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혹시 새로 오실 분인가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견학 중이에요. 영수는 피아노 옆 의자를 가리키며 정호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저도 3년 전에 똑같은 표정으로 이곳에 왔었죠.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호는 놀랐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생각과는 달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호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떻게요?
이곳에서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세요? 진정한 자유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어요. 저는 여기서 새로운 목적을 찾았고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죠. 영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그는 은퇴한 음악 교사였고 아내와 사별한 후 우울증에 시달렸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고 그는 혼자서 큰 집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결국 그는 요양원에 들어왔지만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매일 창문만 바라보며 과거를 그리워했죠. 그러다 어느 날 로비에 있는 이 피아노를 발견했어요. 제가 40년 동안 가르쳤던 악기였지만 아내가 떠난 후로는 단 한 번도 치지 않았거든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피아노를 쳤고 그 소리에 다른 거주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영수에게 연주를 계속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떤 이들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영수는 매일 오후 3시에 로비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몇몇 거주자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해요. 제 제자 중에는 80세에 처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분도 계세요. 정호는 점점 더 영수의 이야기에 끌려 들어갔다.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은 제한적이지 않나요? 매일 같은 일상, 같은 공간. 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달라요. 물론 요양원마다 다르겠지만 이곳은 특별해요. 거주자들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장려하거든요. 제가 피아노를 가르친다면 옆방의 이영자 할머니는 매주 요리 수업을 해요. 전직 외교관이셨던 한 분은 언어 교실을 운영하고요. 정호는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말요? 그런 활동들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민수가 아버지를 찾으러 왔을 때 정호는 영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점심시간이에요. 정호는 민수를 소개했다. 이쪽은 내 아들 민수고 이분은 김영수 선생님이야. 영수는 민수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아드님이 참 효자시네요. 아버님을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다니. 점심을 먹으며 정호는 영수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정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날 밤 정호는 요양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영수의 경험은 분명 긍정적이었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일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호는 영수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다. 혹시 요양원에 오지 않는 다른 대안은 생각해 보신 적 없으셨어요? 영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요양원에 온 것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노인 공동체라는 곳에서 살았죠.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제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거죠. 노인 공동체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인데요. 실버하우스 메이트라고도 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집을 공유하듯이 노인들도 함께 살면서 비용도 절약하고 외로움도 달래는 거죠. 한번 알아보세요. 아직 충분히 활동적이신 것 같으니 그런 방식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정호는 영수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오늘 정말 특별한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아. 3부 결정의 순간.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끝없는 고민에 빠졌다. 영수와의 만남은 그에게 큰 인상을 남겼지만 여전히 자신의 집, 자신의 공간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그는 결정을 내렸다. 민수야, 나 당분간 요양원에 가지 않기로 했어. 민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대신에 정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내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어. 김영수 씨라고 그날 만났던 분 기억나지? 그분이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에 노인 공동체라는 곳에서 살았대.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야. 정호는 영수에게서 들은 실버하우스 메이트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들이 집을 공유하며 서로 의지하는 새로운 주거 형태였다. 전문 코디네이터가 성격과 생활 패턴이 맞는 노인들을 연결해주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 민수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아버지의 결연한 의지를 보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있나요? 안전한 건가요? 그래, 내가 이것저것 알아봤어. 요즘은 이런 대안적인 노인 주거 형태가 늘어나고 있대. 영수 씨가 알려준 기관에 연락해봤는데 그들이 신중하게 하우스메이트를 매칭해준다고 하더라. 민수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오랜만에 무언가에 열정을 보이는 모습에 반대하기가 어려웠다. 알겠어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날 정우는 실버라이프 코리아라는 기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노인들의 대안적 주거 형태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상담사 정유진은 정우에게 다양한 옵션을 설명해 주었다. 박정호님, 실버하우스 메이트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집이 있는 분이 다른 분들을 룸메이트로 받아들이는 형태, 둘째는 여러분이 함께 새로운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형태입니다. 정호는 자신의 집이 충분히 넓다고 생각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 침실이 4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했다. 제 집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사는 방식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충분히 넓고 그동안 혼자 살면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유진은 정호의 집 사진과 위치, 그리고 그의 생활 습관과 취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제 적합한 하우스메이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2-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전에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아볼 기회도 제공해 드릴게요. 그로부터 2주, 정호는 2명의 잠재적인 하우스메이트를 만났다. 한 명은 67세의 전직 의사 이강산이었고 다른 한 명은 72세의 전직 요리사 박명자였다. 세 사람은 실버라이프 코리아의 사무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강사는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되었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었다. 그는 최근까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지만 무릎 수술 후 생활이 어려워져 대안을 찾고 있었다. 저는 의학 서적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조용한 편이지만 좋은 대화는 언제나 환영해요. 명자는 활기차고 친근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한 지 오래되었고 딸 한 명이 서울에 살고 있었다. 여기서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명자는 웃으며 말했다. 저는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평생 요리사로 일했거든요. 요즘은 혼자 살다 보니 요리할 의욕이 없어져서 안타까워요. 함께 살면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다. 정호는 두 사람 모두 좋은 인상을 받았고 함께 살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주 강산과 명자는 정호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집 구조와 각자의 방을 확인하고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논의했다. 전문 코디네이터 유진도 함께 참석하여 계약 조건과 비용 분담에 대해 설명했다. 각자 개인 공간은 존중하되 거실과 부엌은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정우가 제안했다. 강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어떻게 분담하면 좋을까요? 명자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요리를 담당할게요. 대신 청소나 빨래는 두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허리가 안 좋아서. 세 사람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다. 강사는 의사 출신답게 약 복용 관리와 간단한 건강 체크를 담당하기로 했고 정호는 정원 가꾸기와 집 관리를 맡기로 했다. 한 달 후 강산과 명자는 정호의 집으로 이사를 했다. 처음에는 어색함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세 사람은 하나의 가족처럼 지내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 하루를 마무리했다. 명자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했다. 그녀는 매일 다양한 건강식을 준비했고 정호와 강사는 오랜만에 집밥의 맛과 따뜻함을 느꼈다. 강사는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세 사람의 건강을 챙겼고 정호는 오랜 교직 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었다. 정호 씨, 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요양원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저녁 명자가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강산도 동의했다. 맞아요. 제 친구 몇 명은 요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취향을 유지하기 어렵대요. 여기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롭지도 않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아플 때는 간호해 주었다. 때로는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다. 특히 정호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다시 옛 제자 서진의 학교에서 특강을 할 만큼 활력을 되찾았고 지역 노인센터에서 수학지도 봉사도 시작했다. 미숙이 떠난 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이다. 민수는 아버지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더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 정말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는 안심이 되어. 어느 날 정호는 요양원에서 만났던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 씨, 덕분에 좋은 결정을 했어요. 지금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정말 행복해요. 영수는 기뻐하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행이네요. 각자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여기서, 정호 씨는 그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1년 후 정호의 집은 지역사회에서 주목받는 성공적인 실버하우스 쇠어 사례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고 비슷한 상황의 노인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도 했다. 정호는 종종 미숙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 물론 너를 대신할 순 없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 이제야 나도 나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 그해 겨울 정호는 70번째 생일을 다시 맞이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산과 명자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민수 가족도 한국에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다. 손자 준호는 할아버지를 꼭 안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이제 혼자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호는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집은 이제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찼다. 늙어간다는 것,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도 정말 다행이구나. 나이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때로는 그 시작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단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당원소는 중장년층분들을 위한 더욱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